2018년에 플랫폼 바꾼 디아블로 이모탈이죠 그때. 그리고 시리즈 신작인 디아블로4가 2019년에, 그리고 리메이크작인 디아블로 레저렉션이 2021년에 메인 작품으로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3연속으로 블리자드의 주인공이 디아블로가 됐어요. 디아블로를 직접 해본 기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좀 할 텐데, 현장에서 블리즈컨 때 디아4를 딱 봤어. 딱 공개됐을 때 사실 그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게, 되게 그냥 이제 나올 게 나왔구나, 그냥 익히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죠. 디아블로 3 같은 경우는 이제 3D로 그래픽을 일신해가지고 2랑은 변화점이 큰데, 3에서 4로 넘어오는 변화폭이 막 그렇게 크다고 보긴 사실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로스트아크가 이미 핵앤슬래시에서 그래픽을 원체 좋게 뽑아준 게임도 있었고, 패스 오브 엑자일 같은 경우도 디아2 후속작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디아2 느낌을 정말 잘 뽑았어요. 그 게임은 전년도에 발표가 됐으면은 반응이 좋았을 텐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야 될까요? 뒷북치는 느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그 바로 그 해에 엘더 엘더 스크롤 스크롤 신작 나옵니다 했는데 막상 보여준 거 산이랑 바다밖에 없는 거. 신작을 만들고 있다는 액션을 보여줬잖아. 근데 그때 블리자드는 가만히 있었고, 그때 디아블로4 로고만 보여줬어도. 디아블로 4 진짜로 해보니까 어땠는지. 내가 그때 한 게 나중에 나올 디아블로4의 모습이 맞을지 모르겠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진짜 게임으로 가는 개발 과정에서 있는 걸 보여주는 거이 아니고 급조한 버전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추후에 뭔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개발자가 많이 바뀌면서 방향성이 많이 틀어진 것도 있고, 특히 그 유명한 개발자분 있잖아요, DK. 그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다음 개발자 발표 때 많이 아웃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게, 디아블로4라는 걸 뭔가 보여주긴 해야 될 테니까 영상이랑 막 같이 1년 동안 뽑아내서, 그때도 디아블로4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완벽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가장 그나마 괜찮은 계기관을 들고 이제 그걸로 플레이어블 빌드를 만들어서 가져온 거죠. 또 2년 동안 DK 날라가고 그 외에도 나간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갔잖아요. 방황하다가 이제 좀 방향이 잡히면서 로그 나오고, 네 디아블로4 해보니까 이거 몇 프로 정도 개발된 거 같냐, 0%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그나마 좀 방향성이 잡혀있다고 할 만한 레저렉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얘를 레저렉션을 시켰어요. 디아블로 2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레저렉션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사람들이 디아블로 2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했는지 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빌드가 진짜 자유롭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딱 알았어요. 3는 다른 직업군 스킬 못 쓰잖아요. 재밌었다 하지만 내 돈 주고는 사지 않을 거다. 얼마면 살래? 22,000원? 이거 근데 그 뒷부분에 뭐 있지 않아요? 그거 대본 신경 쓰지 아, 신경 쓰지 마요? 대본 있어? 없어요. 대본이 있었어? 없어. 너네만 대본 봤어? 없어요. 난 대본 안 아, 보여줬잖아. 근데 대본 있긴 있어. 그래서 얼마? 2만 원 내지 3만 원이면 할게요. 넌 진짜 블리자드한테 딱이 맞아도 할 말 없어. 진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리마스터잖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창고 시스템 계정 통합으로 바뀐 거 외에는 사실 그래픽 부분 말고는 없어요. 이모탈 어땠어? 아, 이모탈 현장에서는 욕을 엄청 했어 사람들이. 막상 가서 실기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긴 한데 중국 모바일 게임 느낌이 나긴 했어요 그때까지는. 그 다음에 갔을 때 그때도 임모탈 시연전이 있었거든. 블리츠컨에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 진짜.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 한 명 이렇게 쓱 가더니 이렇게 보고 그냥 가는 거야 다시. 이모탈이네 하고. 그냥 임모탈이라 그런 거구나. 이모탈은 나는 좀 많이 놀랐어. 디아블로 이모탈도 초반에가 속도가 느린데 디아블로 3보다 훨씬 느려. 그러니까 플레이 템포가 굉장히 느리고 디아블로 하는 느낌보다는 다른 그냥 모바일 RPG를 수동으로 하는 느낌인데, 근데 웃긴 거는 그게 또 나쁘진 않아. 꽤 재밌더라고. 장비 뽑기 없어요. 버프 아이템 없어요. 장비 거래 안 돼요. 에이,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겠네 그럼.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누굴 타겟층으로 하냐? 던전 하나 깨는데 막 20분 걸리는데 와이파이 끊기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간단 말이야. 출퇴근하면서 한다? 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일단은 게임을 핸드폰으로 하는 것부터가 문제야. 그때 왜 그 와이어챙이 그 욕을 먹었냐고. 블리츠컨에 갔던 애들은 블리자드가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걸 보고 싶어서 간 건 아니라고. 블리즈컨에 간 애들은 진짜 완전 불바란 말이야. 진짜 블리자드의 진성 팬들인데 그 진성 팬들 기준에는 충족이 안 되는 거지. 거기서 이모탈에 사람이 없었다는 걸로 전 세계 모든 유저들이 블리자드 이모탈에 외면할 것이다 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거지. 항상 불만이 있는 사람들만 얘기를 해요. 댓글도 욕을 하고 싶은 사람만 욕하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 거기다가 난 마음에 드는데 굳이 이렇게 안 쓰잖아. 우리나라 게임들도 욕 많이 먹는 게임들이 매출 많이 올리잖아. 아예 얘기해도 되는데. 얘기해도 돼. 그거는 뭐 홍보팀도 알고 게임사도 알고 기자도 알고 유저도 다 아는 거잖아. 디아블로 이모탈이 실패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솔직히 없을걸? 디아블로 이모탈은 게임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디아블로란 이름이 주는 그 힘이 너무 커. 근데 돈을 잘 벌지는 모르겠어. 돈 쉽게 버는 아이템이 없어요 게임에. 근데 지금 알파 테스트니까. 아직 없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자동 전투가 없는 것 자체가 게임 플레이를 진짜 많이 바꾸긴 하는 것 같아요. 게임 플레이를 어떻게 하고 레벨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임 자체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 디아블로를 흉내낸 게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디아블로 이모탈도 그 디아블로를 흉내낸 디아블로 짭게임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말한 대로 자동 전투가 없다 보니까 세부적인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지. 디아블로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리즈가 나오는 걸 거 아니야. 디아블로 시리즈는 항상 다른 게임들이 보여주지 못한 무언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시원하게 다 베어 죽이는 맛, 뭐 핵앤슬래시의 기본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디아블로 시리즈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하나씩 제시해 온 거란 말이에요. 게임 업계. 근데 4편에서 그렇게 큰 감흥을 얻지 못했던 것도 그게 없어서인 것 같아. 아직 개발 0%니까. 그렇지. 다음에 완성본이 나올 때도 그때도 아마 비슷하면은 이전만은 못하지 않을까. 핵앤슬래시에서 이미 잘 만든 게임들은 많이 나왔지. 뭐 로스트아크도 그렇고 패스 오브 엑자일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기에 디아블로만의 매력이라면은 일단 아이템 체계, 스킬로 따라서 이제 캐릭터 빌드가 바뀌는 거 외에 아이템으로 따라서 이제 빌드가 많이 바뀌잖아. 그거는 아직 다른 게임들이 많이 못 따라갔어. 패스 오브 엑자일은 아이템에 끼는 잼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캐릭터 스타일이 바뀌는 거란 말이야. 자기만의 영역을 만든 거지. 스킬트리 시스템도 그러고. 또 하나는 스토리. 핵앤슬래시 비슷한 게임들은 나는 솔직히 디아블로만한 무게감을 가진 게임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해. 스토리가 어렵지도 않아. 등장인물이 많지도 않고 한 명 한 명 무게감이 강하고, 그리고 뭐 시네마틱이나 극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을 하잖아. 누구라도 디아블로 세계에 좀 쉽게 빠져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장치가 디아블로가 정말 잘했지. 디아블로 이모탈도 꼬마애를 구하는 게 있어. 근데 그 꼬마애가 막 몬스터한테 잡혀서 죽어버려. 초반에 너무 쉽게 나오는 거야, 그런 장면들이. 이런 모습을 디아블로가 아닌 게임에서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통 그 어린아이가 퀘스트를 주지. 가서 뭐 버섯 따와서 수프 만들려고 그러고. 늑대 가죽 깨우라 그러고. 최고 장점이 빠졌다 지금까지. 진입 장벽이 정말 낮아. 디아블로가 핵앤슬래시를 거의 그 시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디아블로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게임이 없어. 디아블로 1도 그냥 아이템 죽고 때리는 거 사실 이걸로 시작한 거고, 2는 스킬트리 시스템이 막 어려운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핵앤슬래시 기본은 똑같았고, 3는 오히려 2보다 더 간소화했어. 이제 심화적으로 파고들면 훨씬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렇지. 아까 우리가 계속 꼽고 있는 뭐 로스트아크나 패스 오브 엑자일 하는 분들 많아도 디아블로보다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 이거는 100%야. 디아블로 4도 그 시대에 깔려있는 핵앤슬래시 중에서 제일 쉽게 나올 거야. 동의하는 게 3 했다 2 해도 쉬웠어요. 왜냐면 요즘 같은 게임들은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시스템 같은 거 다 설명해 주잖아요. 디아 2는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마을 NPC 머리 위에 이제 느낌표 하나 딱 떠 있었고 이게 끝이었어요. 내가 딱히 뭔가를 더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엄청 자연스럽게 다 되더라고요. 게임 내에서 되게 간단하게 이런 흐름을 만들어 주니까 쉬웠어요. 근데 패스 오브 엑자일이랑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 가이드를 엄청 열심히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디아블로의 약점일 수도 있지. 그렇게 쉬우니까 엔드 콘텐츠가 없어. 맞아. 그 디아블로 2에서 3로 넘어올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깊이가 없다 게임이. 디아블로 2는 시작은 쉬워. 시작은 쉬운데 이게 전형적인 이지2런 하드 마스터잖아요. 끝에 가면은 스탯 하나 잘못 찍었다고 캐릭터 지우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그때. 3 넘어오면서 다 바꿀 수 있지 계속. 초기야 그냥 쉽고 스탯 찍는 거 없고 이게 무슨 디아블로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말한 혁신 아니야, 혁신. 생각하면 또 혁신이기도 한 게 그렇게 해서 사실 사람들은 더 많이 했어. 디아블로 2가 나왔을 때는 블리자드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액트 1 앞마당에서 PVP 하는 게 엔드 콘텐츠였어. PVP가 활성화가 되니까 키울 명분이 있는 거지. 근데 디아블로 3는 대균열이 거의 엔드 콘텐츠가 됐는데 솔직히 PVP랑 대균열은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유저한테 주는 자극이 달라. PVP, 상대의 귀를 자르는 그 맛을 없잖아. 디아블로 3도 하다 보면은 결국 질리게 마련이라서 시즌을 만든 거고, 한 일주일 재밌다가 또 이제 아이템 파밍 끝났다, 어느 정도 대균열 목표치 찍었다 하면 또 질리는 거고. 내 생각에 D4의 그래서 베스트는 D3의 시즌제를 그대로 만들어야 돼. 스탠에서 PVP가 활성화가 돼야 돼. 열심히 키운 캐릭터로 무언가를 할 수 있냐 없느냐. 와우 같은 경우에는 파밍을 하면은 보스를 잡는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경쟁 콘텐츠가 있어야 돼. 남을 죽이고 위에서 춤을 춰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극찬 받으면 막 뿌듯하잖아. 아, 나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잖아. 근데 디아블로 3에서 PVP 누가 해요? 다 이미 PVE 콘텐츠에 길들여져 있어. 그 사람들이 4로 넘어와서 갑자기 PVP를 하라 그러면은 별로 재미없는데? 그냥 균열이나 더 돌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엄청 강력한 보스를 시즌마다 내놔야 돼. 얘를 깨면 그냥 그 시즌을 마무리해도 아쉬움을 느끼지 않게끔 강력한 보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디아블로 이모탈에 있다. 이거 뭐 바이럴이에요? 그럼 뭐야, 핸드폰으로 하는데. 경쟁이 없으면은 질리는 타임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는 이미 패스 오브 엑자일이 증명을 했어. 디아블로의 시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볼륨이 크잖아. 근데도 다음 리그까지 계속 하는 사람들은 소수야. 그것도 결국은 질린단 말이야. 그래서 MMO로 넘어가는 시도가 일단은 이모탈인데 디아블로 4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디아블로 4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크게 변하는 게 오픈월드잖아요. 사실은 로스트아크랑 가장 유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디아블로 4에 대한 후기를 쓸 때도 그렇게 썼어요. 김치 국물 빼고 핏물을 넣은 로스트아크다.
졌다. 기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그 월드 구성이나 플레이 디자인이나 이런 게 되게 유사해요. 그냥 MO 단계에서 이제 더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같은 길을 밟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로스트아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콘텐츠 플로우 있잖아요. 그거대로 따라가면 그만큼의 지속력을 또 가지게 될 수도 있죠. 핵앤슬래시 장르의 어느 정도 방향성을 로스트아크가 잡아놨다고. 아니야? 아닌 말고. 전혀 공감 못하고 계신데요 지금? 내가 여기서 동감해버리면 또 댓글이 1000개가 달릴 거기 때문에 정수영 동감해 기자. 그럼 빨리. 로아를 핵앤슬래시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페오액은 누가 봐도 핵앤슬래시야. 로아는 그게 아니야. 핵앤슬래시는 전투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고 로아는 MMORPG가 한 7-80%야. 엄밀히 말하면 디아블로나 패스 오브 엑자라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통파 핵앤슬래시 게임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게임이라는 산업에서 장르 구분이 되게 느슨해요, 원래 그 기준이. 그래서 내가 막 로아는 순수 막 디아블로랑 패스 오브 엑자 완전히 똑같은 게임이다 이 말은 절대 하는 게 아니고, 로아 훌륭한 게임. 좋은 게임이에요, 좋은 게임. 로아 좋은 게임이고. 레저렉션 해본 사람의 레저렉션 플레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바바리안을 키웠는데 뭐 배시하고 뭐 더블 어택이나 이런 게 평타랑 다른 거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원작이 그러니까. 그래서 레저렉션에서도 그래픽은 화려해진 게 맞지만 뭔가 화려함을 기대한다면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결국 뼈대나 이런 모든 것들은 디아블로 2다. 아마존이랑 소서리스는 마법 쓸 때 진짜 좋아진 게 딱 느껴져요. 디아블로 2에서 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펙트가 너무 구려서. 2 레저렉션에서는 저기 맞으면은 스파크가 튀는 그 모습이 보여서 2를 했을 때 좀 아쉬웠던 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D2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때 인벤토리 어땠어요? 실제로 플레이할 때 약간 불편함을 느꼈어? 완전 느꼈죠, 진짜.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느낌이 났어요. 참 때문에 밸런스랑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S급 아이템이. 그거 외에는 안 주워. 쓰레기는 다 쓰레기야. 뭐 하나 떨어졌다 싶으면은 인벤토리에 넣어서 아이덴티파이 해봐. 깠는데 옵션 별로야. 그럼 버려 그냥. 인벤토리가 왜 필요해? 뭔가 좀 보관하기 위해서. 근데 보관할 게 없어, 그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벤토리가 부족함을 못 느꼈던 거야. 디아블로 4 해본 게임 플레이 감상. 해봤잖아요. 그래픽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로스트아크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사실 디아블로 4가 조금 더 위에 있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더 나중에 나온 게임이니까 더 좋아야지 사실. 디아블로 3에서 가장 큰 불만이 뭐였어요? 너무 밝다였잖아. 무지개 꿈동산이었잖아, 게임이. 디아블로 4는 2나 1 수준의 그 어둠을 갖추면서도 비주얼 면에서는 확실하게 좀 뽑아냈다. 개발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어두운 게임을 원한다. 근데 그러니까 디아블로 1이나 2 정도로 너무 어둡기만 하면 스킬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까지 밝아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 스킬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좀 광이 세요. 광원이. 스킬을 썼을 때 이게 가면서 맵을 밝히고 가느냐 아니면은 맵 속으로, 어두운 맵 속으로 싹 사라지느냐가 있는데, 배경은 어두운데 스킬은 엄청 밝으니까 이 대비 효과로 뭔가 좀 화려하다는 느낌? 시각적인 만족감이 이제 거기서 좀 오게끔 만들어 놓고, 배경이 디아블로 3 때처럼 밝지도 않고 너무 우중충하지도 않고, 그건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플레이하면서 그건 느꼈어. 디아블로 시리즈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참신함을 얘기했잖아요. 디아블로 2 때에도 어쌔신이라는 캐릭터가 나올 거란 걸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 컨셉을. 손목 리스트 블레이드를 끼고 트랩을 쓰고, 3 때도 그랬고, 부두술사 예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디아블로 4에서도 그런 게 하나쯤은 나와줘야 되는데, 블리자드 팬들이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네가 캐릭터 메이킹을 엄청 잘해요. 오버워치 때 그게 완전 극대화됐고, 가면 갈수록 계속 얘네가 내놓는 게 리마스터 뭐, 그리고 디아블로 4에 이렇게까지 뭔가 좀 새로운 캐릭터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4에 기대를 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리고 스킬 쪽은 디아3랑 똑같이 사전에 유저가 직접 만든 스킬 셋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3 쪽에 더 가깝게 한데, 이 또한 그다음에 나중에 돼서 뭐 어떻게 바뀔 줄 알 수 없는 거니까, 아 그래 재미는 있네. 엄청나게 새로운 거라든가 그런 걸 보여주진 않았지만 핵앤슬래시의 기본을 지키면서 예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은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건 확실히 느꼈죠. 디아블로 2의 초반보다는 약간 빠르고, 지금의 디아블로 3보다는 약간 느린, 좀 묵직함을 더한 그 정도 속도감. 디아블로 임모탈은 어때요? 속도감 비교하면? D2는 고유의 속도감이 있었는데 수수께끼가 나오면서 다들 텔레포트를 하면서 너무 빨라진 거야. D3나 D2보다는 조금 느리면서 묵직한 게임 템포를 좀 원했지. 한층 한층 내려가면서 이렇게 다음에 뭐가 있을까, 저 어둠 속에 뭐가 있을까, 그런 긴장감을 느끼고 싶은데, 이모탈이 의외로 그 정도 속도감을 보여줬다는 거에 난 너무 놀랐던 거지. 전투 자체가 까딱 잘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테크니컬 알파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알파 테스트를 했는데, 그 두 번 사이가 게임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플레이라든가 UI라든가 타격감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안 바뀐 게 속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대로 유지할 방일 것 같은데, 디아블로 2나 디아블로 3처럼 스킬을 막 돌려가면서 잡는 그런 핵앤슬래시랑은 좀 다르게, 평타 때리고 스킬 차면 스킬 연계하고, 뭐 아이스 크리스탈이라고 주변을 좀 느리게 만드는 필드를 세워요. 그 크리스탈에 파이어를 쏘면 이렇게 분해져서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스킬 두 개를 엮어서 쓰는 거지. 모바일로 조작할 때 어렵진 않아요. 꾹 누르고 있을 때 나가는 스킬 방향으로 밀었을 때, 아니면 차지, 스킬마다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또 아이템을 껴서 스킬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에 최적화된 조작이긴 해요. 그럼 장시간 플레이했을 때 피로도는 어때요? 이 작은 화면에 몰입하는 것 거기 자체의 피로도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직접 조작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데서 오는 피로감이 있다 이거지. 근데 거기 집중하는 게 재밌으면 솔직히 게임 뭐 밤새 해도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 디아블로 3보다는 안 졸려. 아 디아블로 3, 3 얘기하니까 벌써 졸려. 디아블로란 게임은 초반부랑 후반부가 즐기는 플레이 방식이 너무 크게 다르잖아. 이모탈도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느낌이 물론 초반에는 나올 테지만 어느 정도 템 다 갖춰지면은 진짜 PC 디아블로처럼 또 빨라질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블리자드가 그걸 어디까지 세팅을 할지가 궁금한 거고, 모바일 게임을 PC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 모바일용 패드를 연결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스위치로 디아블로 하는 느낌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 내 생각에는. 패드 조작 지원은 예고돼 있어요. PC 에뮬레이터는 공식 지원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겠다. 아마 패드 조작이 이게 제대로 적용이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작을 보면 세 개의 디아블로가 한 번에 개발되고 있고 중심이 되고 있는데 블리자드한테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국에서 잘 된 거 많잖아요. 뭐 오버워치. 오버워치는 명함도 못 내밀어. 국민 게임의 지위에 어울리는 게임은 내 개인적으로는 와우도 안 돼. 아니 그건 확실해. 이거는 스타랑 디아2가 갖고 있던 지위에 와우가 범접할 수가 없어. 와우는 잔발이다. 야, 훌륭한 게임이에요. 저도 와우 많이 해봤고 훌륭한 게임이지만 그 따봉하면서 얘기하네. 솔직히 알잖아. D2랑 스타1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랑 범접할 수 있는 게임은 진짜 많이 없어. 와우 지금 진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오버워치? FPS 못하고 1인칭 멀미 있으면 못해. 스타는 아무나 하나? 스타 못해. 너 뭐 골리앗 사정거리 알아? 모르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디아블로는 몰라도 할 수 있어. 그냥 앞에 좀비 죽여. 발 죽여. 다 죽이면 되죠. 그래 디아블로는 돼. 블리자드에 있어서는 약간 좀 영웅 같은 타이틀이지.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 영웅들이 생기잖아. 블리자드 한창 잘 나갈 때 디아블로 안 나왔어. 무대에도 안 보였어. 디아블로 섹션을 따로 전담하는 채널은 아예 없을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완전 개판 나니까 지금 디아블로가 슬슬 나오잖아. 뭔판이요? 개판 났잖아 솔직히.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해. 밖에서 보기에는 와 상황이 안 좋아 보이긴 하죠. 난리 났구나. 어쨌든 안 좋으니까 이제 디아블로가 수면에 드러났고, 디아블로 4가 무너져버리면 사실 상징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게 없어요. 오버워치 2는 그 정도는 아니야. 오버워치 1의 확장팩이라는 느낌도 많고. 스타크래프트도 2 이후로 이제 끝났잖아요. 디아블로는 마지막 보일 수도 있지만 PC로 즐기는 싱글플레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게임이 좀 어긋난다 싶으면은 블리자드도 지속적으로 매출을 유도하는 시도할 거라고 봐요. 서버 유지 힘들죠.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게임이 얼마나 되겠어요. 서버를 유지를 한다고 해서 계속 매출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 디아블로 4를 보면은 폰 월드에서 맵을 확장돼가지고 랜덤 맵이 또 생성되는 약간 이런 구조로 짜여 있잖아요. 이게 DLC 만들기 되게 좋은 구조거든. 블리자드가 디아블로 3 때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확장팩 한 번 내고 캐릭터팩 몇 개 하나 낸 다음에 그 이후에 무과금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디아블로 3 때는 사실 이미지 관리가 컸죠. 우리는 계속 게임을 관리한다. 근데 그렇게 쌓아놓은 이미지를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랑 오버워치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 안 합니다를 해버렸잖아요. 디아블로 4를 똑같이 디아블로 3처럼 이렇게 배짱으로 나가면 그건 힘들고 계속 DLC 내면서 아마 계속 관리를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마무리로 디아블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간략하게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산업의 한 분야라서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디아블로 시리즈의 성공은 디아블로 임모탈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 새로운 게이머들이 계속 수혈이 돼야 돼요. 디아블로 2, 3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게임에 우리가 계속 취해가지고 디아블로 4도 2 같았으면 좋겠다, 디아블로 5도 디아블로 2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장기되는 거야 그냥. 이게 잘 돼서 디아블로라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의 이미지가 우리보다 좀 나이가 좀 적은 어린 게이머층에게도 어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이 또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디아블로 4로도 합류할 테고. 파일을 늘리는 건 디아블로 이모탈이 할 일이고, 디아블로 프랜차이즈의 이제 미래 쥐고 있는 건 어쨌든 나는 4라고 생각하고, 디아블로 1이나 디아블로 2나 디아블로 3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시장을 열었어요. 블리자드 게임들이 대체로 그랬는데 디아블로 1이 핵앤슬래시 처음 열고 수많은 아류작이 나왔어요. 디아블로 3도 수많은 아류작이 나왔고 정말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패스 오브 엑자일, 로스트 아크. 디아블로 3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이 작품들이 안 나왔다고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훨씬 늦어졌을 거예요. 디아블로 4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래요. 이게 성공해야만이 디아블로 4 그 이상으로 뭐 우리 국내 유저들의 입맛에 맞는 게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상이 나올 수 있으려면은 디아블로 4가 기반을 또 잘 다져줘야 돼요. 디아블로 1, 2를 안 해봤고 3도 성전사 이후에 해봤어요. 저한테 디아블로가 가지는 IP의 힘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디아블로만의 특징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네, 지금 와서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묵직한 팩트인데? 시대를 끌어간다는 게 디아블로라는 거는 저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디아블로 4의 정보만 가지고 살펴봤을 때 와 20대 막 10대 애들의 시선을 끌어잡을 만큼 엄청난 게임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디아 4보다는 이모탈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막상 디아 이모탈 나가리 될 수도 있고 디아4가 완전히 새로운 요소들을 넣으면서 기존의 핵앤슬래시에 좀 모자람을 느꼈던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확실할 것 같아요. 블리자드가 프랜차이즈를 죽일 게 아니라면 엄청나게 각을 잡고 힘을 줄 거고 그게 묻어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